신인간혁명 이케다 다이사쿠 22권 조류 무대 설치를 책임진 찰리 머피를 비롯한 제작진은 과연 멤버들이 도와주러 올까 걱정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걱정은 단번에 사라졌다. 미국 전역에서 도우러 오는 멤버가 속속 도착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할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힘을 합해 대회를 성공시킵시다. 제작진은 멤버의 힘찬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다. 멤버는 하와이에 머무르며 열심히 일하다 즐거워하며 돌아갔다. 직장 일을 조정하며 여러 차례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적을 때는 30명 정도, 많을 때는 1000명이 넘기도 했다. 연령층도 인종도 다양했다. 모두 세계 평화를 바라며 야마모토 신이치가 하와이를 방문하기를 고대하며 열심히 일했다. 멤버들은 대부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중에는 각 분야의 숙련공도 있어 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일찍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외쳤다. 결속하면 협력해서 해야 하는 많고도 새로운 모험적인 사업에 해내지 못할 일은 전혀 없다. 대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계 각처에 협조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아직 산더미 같았다. 미군 태평양 함대에도 음악대 참가를 요청했다. 1941년 12월 8일 미국 시각 7일 일본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터졌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최초로 미군이 원폭을 투하한 히로시마에서도 대표가 참석한다. 그런 만큼 태평양 함대의 음악대도 참가시켜 지난날에 있었던 증오와 반목을 이겨낸 평화의 척도를 이번 대회에서 나타내고 싶었다. 미국 본부에서 홍보와 섭외를 맡은 길 맥클로린이 교섭을 맡았다. 그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통갈하는 태평양군 사령관을 만나 대회를 여는 의의를 온 힘을 다해 말했다. 사령관은 협력하기로 쾌히 승낙했다. 준비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이겨내며 진척되었다. 무대 설치를 맡은 멤버는 개최일이 다가오자 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열심히 일했다. 행사는 7월 25일부터 4일간이다. 꼬박 5달이 걸린 준비 기간에 비하면 대회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멤버는 확신했다. 꽃이 피는 기간은 짧아도 아름다운 꽃을 본 감동은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남는다. 하와이 대회라는 인간 공화의 꽃밭을 본 감동도 틀림없이 사람들 마음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그것은 평화의 존귀함을 알고 학회를 그리고 불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맹세했다. 우리는 그 꽃을 떠받치는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자. 멤버들은 한계를 도전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며 일하는 가운데 광선유포의 전우라고도 할 수 있는 연대가 만들어졌다. 공전이야말로 인간과 인간을 결합하는 가장 강한 자력이 된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하와이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7월 21일 아침 예인선이 철골을 고층 건물처럼 쌓아올린 바지선을 끌고 와이키키의 푸른 바다를 조용히 나아갔다. 대회의 무대인 인공섬을 옮기는 중이었다. 프로듀서 제이 하워를 비롯해 스테이지 크루라 불리는 스태프들이 바닷가 호텔 6층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바지선을 지켜봤다. 그곳은 인공섬에서 치르는 행사의 지휘실로 쓸 방이었다. 인공섬은 호놀룰루 공항 근처 41번 부두에서 반으로 나눠 만들어 대회가 열리는 와이키키 바다에서 합체하기로 했다. 예인을 의뢰받은 제작회사도 이렇게 큰 물체를 예인하는 일은 처음이었다. 파도가 90cm 이상 일면 철골을 쌓은 바지선을 옮기기가 위험하다. 인공섬은 본디 미국 총회가 열리기 3일 전인 23일에 옮기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날은 파도가 약 2m까지 높게 일겠다는 예보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이틀 앞당겨 21일에 예인하기로 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다. 이날은 물결도 바람도 잔잔했다.
자연을 보호하려고 산호초가 없는 항로를 골라 조심스레 옮겼다. 인공섬을 설치하는 곳도 산호가 없는 모래땅을 골랐다. 지휘실에 모인 스태프들은 가까이 다가오는 바지선을 지켜보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옆으로 쓰러지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필사적으로 제목을 불렀다. 그들의 구호는 창제의 제일이었다. 인공섬 기획은 모든 일이 새로운 시도였다.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싸운 킨 박사는 방심하지 않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다. 절대 무사고를 서원하는 창제는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방심을 배제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 관광객들은 와이키키의 바다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물체를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바리선의 위치를 정하고 인공섬 무대를 무사히 설치하자 바닷가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 순간 호텔 6층 지휘실에 모인 스태프도 서로 악수를 나눴다. 인공섬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철골을 쌓은 바지선은 하룻밤 사이에 바위산이 우뚝 솟은 섬으로 변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와이키키 해변에서 인공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을 무렵 멤버들은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 인공섬에 보트 한 척이 가까이 다가왔다. 현지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온 것이다. 뉴스캐스터 일행이 인공섬에 올라섰다.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취재였다. 홍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터라 무대 설치 책임자인 찰리 머피가 응대했다. 뉴스캐스터는 이번에 모일 멤버는 어디에서 오는가? 모두 몇 명이 모이는가? 왜 불교 신자가 미국 건국 200년을 축하하는가? 하는 질문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물어본 다음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런 인공섬을 만들려면 꽤 많은 돈이 들 텐데 그 돈을 베트남 고아나 세계 불우이웃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실 생각은 없습니까? 머피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다. 물론 그런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품고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즉, 많은 시민에게 생명의 빛남과 존귀함을 알리고 평화를 마음에 굳게 다질 수 있게 촉발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평화를 향한 커다란 조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바로 이번에 여는 하와이 대회입니다. 머피의 대답에 뉴스캐스터는 납득한 듯한 얼굴을 했다. 민중은 사회를 건설하는 주역이다. 그리고 과학도 종교도 예술도 모두 민중을 위해 있고 인간을 위해 있다. 찰리 머피는 평화 운동을 진정으로 넓히려면 민중이 평화를 위해 일어서야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이나 편견 그리고 증오를 이겨내고 모든 사람이 신뢰와 우정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야마모토 시네치의 책을 만났기 때문이다. 머피는 7년 전인 1968년 미술대 1학년 때 학교 친구의 권유로 신심을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늘 공허했다. 그 무렵 학교 친구가 신심을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밝아지고 생기 발랄해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입회했다. 그리고 미국 SGI에 음악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초등학생 때 플루트를 배웠던 터라 바로 음악대에 들어갔다. 음악대에서는 연습 때마다 야마모토 회장이 음악대에 보낸 지침을 모두 함께 영문으로 낭독했다. 복음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민중이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며 활기차게 일어설 때는 반드시 그 밑바탕에 새롭고도 위대한 사상 철학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철학을 실천하는 일은 도도히 흐르는 큰 강처럼 민중의 숨결이 되고 약동이 되었으며 반드시 위대한 음악으로 표현됐고 그 민족이 크게 전진하는 에너지가 됐다. 또 청순하면서도 거센 파도마저 부수는 정열과 신심이 용솟음치는 음률은 대중의 마음을 반드시 감동시킨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전진하기 바란다고 쓰여 있었다. 머피는 예술은 예술가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니치는 민중이 주인공이라고 한다.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이기주의가 얻어맞아 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니치가 음악대에 보낸 민중을 위한 음악이라는 지도는 예술 전반에 통한다고 생각했다. 독일의 대신 실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예술은 사람에게 희열을 주기 위해 있다. 게다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엄숙한 작업이다. 머피는 비단 예술에만 한하지 않고 과학을 비롯한 교육, 정치 등 모든 문화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민중을 위해 존재하며 민중이 바로 시대를 건설하는 힘이라고 깊이 확신하게 됐다. 이 생각은 머피의 신념이 됐다. 그리고 학교의 문화제에서 무대 설치 등을 맡을 때도 머피가 한결같이 지닌 근본 주제는 민중에 의한 평화 창조였다. 그러므로 방송국의 인터뷰에 응할 때도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다. 그는 시간이 허락되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싶었다. 모두 자원봉사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멤버 중에는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에스파냐어가 모국어인 라틴 아메리카계, 일본계, 중국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단결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바라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미국 사회가 추구하면서도 아직 실현하지 못한 인간 공화의 축도가 있습니다. 모두 지금은 불면불휴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쳐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사명을 자각한 민중의 힘은 위대합니다. 제발 그 점을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방송국 취재반은 본인들이 묻고 싶은 부분만 묻고만 돌아갔다. 블루 하와이 대회 준비는 매스컴을 비롯해 사람들의 주시를 받으며 착착 진행됐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관제센터를 둘러본 7월 23일에는 일본에서 열린 하계 강습회에 참석했던 아르헨티나 SGI와 히로시마의 멤버를 비롯한 교류단이 잇따라 도착했다. 이날 밤 시니치는 자신이 머무르는 호텔로 교류단 대표를 초청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가장 먼저 아르헨티나 대표에게 말을 건넸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말씀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건네고 나서 힘주어 이렇게 말했다. 모처럼 마련한 자리이니만큼 신심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심을 해도 인생에는 평탄한 길이란 없습니다. 인간 사회의 실상은 오히려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 기복이 있고 파도가 소용돌이 칩니다. 당연히 괴롭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오로지 한결같이 제목을 끝까지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의 법리에 비추어 반드시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실천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속에서 인간혁명을 할 수 있으며 절대적 행복 경애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또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데에는 단결이 중요합니다. 자칫 인간은 익숙해지면 제멋대로 굴게 되고 자신의 이기주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벌을 만들거나 자신을 위해 조직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대성이니 외도, 악인은 열의 정법을 파하기 어려우나 불제자 등이 반드시 불법을 파하느니라. 어서 957쪽 하고 말씀하신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와 싸우고 광선유포를 위해 마음을 합하고 단결해 나아가려는 일념 속에 신심의 혈맥이 있습니다. 사이좋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신심의 철칙입니다. 오늘은 이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니치는 또 히로시마 대표에게도 말을 건넸다. 히로시마 여러분 아주 잘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투쟁은 지금부터입니다. 히로시마라고 하면 평화의 원점입니다. 그 평화를 창조하는 생명 철학을 발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원폭은 비참하다. 전쟁 같은 건 절대로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전리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이르면 누구도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부처의 생명을 지녔으며 비할 바 없이 존엄한 존재라고 설한 불법을, 자비의 천리를 세계의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화운동은 활용 점정에 빠진 채 다른 길로 달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화 창조의 사명을 짊어진 중핵이 히로시마 여러분입니다. 올해는 그렇듯 새롭게 출발하는 해입니다. 실은 이해 11월 히로시마에서 제38회를 맞은 본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는 히로시마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화도 강선유포도 모두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철저히 서로 대화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간으로서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와 공존하기 어렵다고 일컫는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도 학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한 끈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공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히로시마 여러분은 부디 대화의 용자가 되어 세계에 참된 평화 사상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또 한 사람에게 이름을 묻고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물어보며 거듭 격려했다.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사명을 자각하고 분기한다. 지도자는 자기 생명을 남김없이 쏟아부으며 계속해서 격려하는 사람을 말한다. 히로시마 멤버는 이렇게 생각했다. 세계 최초로 원폭이 떨어진 땅인 히로시마의 우리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시작된 땅인 하와이 사람들이 우정을 맺어야만 참된 평화가 있다. 히로시마의 마음은 평화의 마음이요. 그것은 곧 창가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계 평화의 물결을 일으켜야 할 사명이 있다. 야마모토 시네치의 지도를 받고 새롭게 결의한 멤버들은 이내 하와이 사람들과 왕성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와이키키 해변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허물없이 말을 걸었다. 그 중에서도 부인부 멤버들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 몸짓, 손짓을 섞어 대화하는데도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저는요, from 히로시마, you know, 히로시마, 원폭 꽝 터지는 거요.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히로시마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는 일본 사람을 닮았는데 어디서 왔나요? 하고 몇 번인가 묻자 코리아라고 대답했다. 고리아 얼음 장사요? 근처에서 얼음을 파는 분이군요. 다음에 사러 갈게요. 그 여성은 얼음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었다. 이런 오해는 있었지만 평화를 실현하자는 멤버의 기계는 대화로서 전달됐으며 때로는 주소를 교환하기도 하면서 굳게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불법자로서 지닌 사명감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의 원천은 온 힘을 다한 일념이다. 사명에 불타며 약동하는 생명이다. 멤버 중에는 피폭자도 여럿 있었다. 히로시마 그룹의 단장을 맡은 도쿠다 신파치로도 국민학교 초등과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때 고향인 나가사키에서 피폭되었다. 폭발한 지점에서 2.5km쯤 떨어진 집에서 폭격을 당했지만 산골짜기였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시체를 태웠으며 고약한 냄새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도쿠다 신파루치는 오사카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이윽고 학회 히로시마현 중심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도쿠다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불법자로서 원수폭 금지와 세계 평화를 끝까지 부르짖을 사명을 안고 태어났다고 깊이 깨달았다. 사람은 숙명을 사명으로 바꿨을 때 모든 것을 전환하는 무한한 힘을 발휘한다. 마스야 후미에라는 부인부 멤버가 있었다. 그녀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히로시마의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원폭이 떨어졌다. 집 유리창이 부서져 흩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다. 그러나 친정 어머니도 여동생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10월에 맏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계속 병을 앓았다. 의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스야도 빈혈을 비롯해 류머티즘 등 7가지나 되는 병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현기증과 통증으로 몸부림치며 원폭을 떨어뜨린 미국을 저주했다.
큰딸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도 빈혈에 시달렸다. 마스야 호미에는 맏아들이 10살 때 창가학회에 입회했다. 1956년 3월이었다. 병약한 자식들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직 한 마음이었다. 그 이듬해 9월 8일, 마스야는 요코하마의 미스자와 육상 경기장에서 열린 청년부 동일본 체육대회 젊은이의 제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도다 조세이의 그 유명한 원수포 금지 선언을 들었다. 우리 세계의 민중은 생존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위협하는 자는 마물이고 사탄이며 괴물입니다. 설령 어떤 나라가 원자 폭탄을 사용해 세계를 정복할지라도 그 민족과 그것을 사용한 자는 악마이고 마물이라는 사상을 전 세계에 넓히는 일이 바로 일본의 모든 청년, 남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스야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이렇게 결의했다. 원폭 피해자인 나에게는 원폭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호소하고 평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다. 불법을 수지한 내가 할 일은 미국을 증오하는 일이 아니다. 약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원폭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악이라는 도다 선생님의 사상을 또 생명의 존엄함을 설하는 불법을 끝까지 홍통해야 한다. 마스야는 피폭이라는 숙명을 사명으로 바꾸고 결연히 일어섰다. 아니, 그것은 마스야뿐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동지들의 결이었다. 불법은 원겸 어업, 원을 업에 겸하다. 이라고 설한다. 스스로 원해서 악세에 태어나 묘법을 홍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본디 말법 타각의 세상에서 묘법을 홍통하려고 출현한 지용보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굳이 고뇌가 많은 숙명을 짊어지고 묘법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용보살이 지닌 사명을 깨닫고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산다면 전환하지 못할 숙명은 결코 없다. 마스야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광선유포를 위해 힘쓰자 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건강해졌다. 또 태내에서 피폭된 마다들은 중학생이 되자 피부와 점막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자반병이 발병했지만 이윽고 그 병도 이겨낼 수 있었다. 마스야가 학교 활동을 하며 주의한 점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법을 실천하는 행동이고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남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자신을 단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늘 창제를 거듭했다. 자기 생명이 깨끗한 거울처럼 맑아지면 남의 장점이 비치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자기 인간혁명에서 세계 평화가 시작된다. 히로시마 멤버는 하와이 머무르며 친선 우호를 위해 호놀룰루 시청을 비롯하여 하와이 주정부 청상, 호놀룰루 시의회, 일본인 상공회의소, 하와이의 소규모 신문사 등을 방문했다. 히로시마 시는 호놀룰루 시와 자매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기에 일행의 방문으로 우호의 유대가 한층 더 깊어졌다. 또 멤버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시작된 진주만을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전몰자가 만든 펀치볼의 태평양 국립기념묘지도 방문했다. 그리고 묘지에서 평화를 바라는 깊은 기원을 담아 제목을 삼창했다. 그 가까운 곳에서 묘소에 꽃을 올리고 기원하는 초로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파란 눈에 얼굴 윤곽이 뚜렷한 미국인이었다. 태평양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사람일까? 일행은 돌아가려는 그녀와 스치듯 지나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알로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그러자 그녀도 알로하 하고 대답하며 생긋 웃었다. 모두 마음이 서로 통한 듯한 느낌이었다. 멤버는 지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대화를 나눴다. 저 여자도 일본인을 미워한 적이 있겠지요. 그럴 거예요. 하와이에는 일본계가 많으니까 자주 교류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라진 것 아닐까요? 사람은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여자도 우리도 똑같은 전쟁 피해자이고 또 평화를 바라는 동포이지요. 피폭지인 히로시마에 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미국도 미국인도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 깃든 마성의 생명이지요.
그런데 불법은 그 마성을 타파하고 인간의 마음에 평화의 요새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큰 사명을 지닌 거예요. 히로시마 동지는 이렇듯 평화를 바라는 맹세를 강하고 깊게 새겼다. 7월 24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미네코와 함께 미국 총회를 기념해 만든 정원의 개원식에 참석한 다음 하와이 도착한 브라질과 페루의 대표를 호텔로 초청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신이치는 지난해 3월에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떠났지만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방문을 단념해야 했다. 그리고 서둘러 예정을 바꾸어 첫 방문지인 미국을 경유해 파나마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런 만큼 자신의 방문을 애타게 기다리던 브라질 멤버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여워서 견딜 수 없었다. 신이치는 이날 일본에서 온 내빈과 회담을 나누기로 한 데다 일정이 매우 빡빡했다. 그러나 그 틈을 비집어 열듯이 시간을 내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신이치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번영하시기를 항상 어원존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동지 여러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멤버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학회의 진실을 충분히 올바르게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 이해를 얻지 못하고 선생님도 방문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이 방문하실 때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자고 서로 맹세했습니다.